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3배나 치솟으면서 도쿄 대형마트에선 쌀이 동나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까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쌀은 무려 21만 톤이나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비축미 21만 톤 방출이라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하나둘 한국산 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더 좋다. 한국쌀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어 후기가 쏟아지고 일부 백화점에선 조용히 한국쌀을 문의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며 한국쌀 사재기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토 나나미입니다. 도쿄에서 자취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소식은 또다시 한숨만 나오게 했어요. 일본 니가타 고시히카리 60kg 가격 1년 새 3배 상승. 시장 패닉.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밥솥을 열어봤죠. 바닥에 눌어붙은 쌀만 남았더군요. 이제 새로 쌀을 사야 하는데 지갑 사정이 영 여의치 않았습니다. 5kg에 4만 원이라니. 미쳤어, 진짜. 자취 5년 차인 저에게 쌀 한 포대 사는 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예전엔 20kg도 거뜬히 사곤 했는데 이젠 5kg도 부담스럽죠. 핸드폰을 들고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쌀 농사는 어때요? 벌써 수확 시기인데. 해봤자 손해야. 쌀 팔아도 남는 게 없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쌀이 너무 싸서 우리 쌀값은 제자리 걸음이야. 그런데 농사 비용은 자꾸 올라가니 말이지. 마지막 쌀이 떨어진 지 벌써 일주일. 매일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도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걸까?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회사 팀장님의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 내가 가기로 했던 한국 출장, 급한 일이 생겨서. 나나미 씨가 대신 가줄 수 있을까? 스마트 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하는 건데 자료 수집만 하면 돼.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도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이라. 매운 음식 나라. 그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냥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갈게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 비행기야. 미안해, 갑작스럽지만 부탁할게. 내일 당장 떠난다니 바쁘게 짐을 싸야 했습니다. 여권을 찾고 간단한 옷가지를 챙겼죠. 그리고 도쿄의 작은 자취방을 나서기 전 텅 빈 밥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일본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도 여전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21만 톤 쌀, 일본 정부 해명 요구 쇄도.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이게 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에서 본 이웃 나라일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에 별 관심도 없었고 가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곧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고 기온은 24도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착륙 준비를 하며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죠. 스마트 농업 박람회 마이너스 미래 식량 산업의 혁신을 만나다. 회사에서는 일본의 농업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비교 분석하라는 과제를 주었어요. 특히 쌀 재배 기술에 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해 오라고 했죠. 솔직히 그냥 형식적인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보고서 몇 장 채우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회사에서 예약해준 호텔 픽업 기사가 제 이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물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출장으로 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참가하러 왔어요. 농업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쌀 재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일본 쌀보다 좋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했기에 내일 일정을 위해 일찍 잠들기로 했죠.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내일 갈 박람회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농업 기술을 보러 간다고 했으니 아마 시골 어디겠거니 생각했는데 서울 한복판 대형 전시장이더군요. 조금 의외였어요. 농업 기술 전시회가 저런 최첨단 건물에서 열리다니.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그냥 빨리 자료 수집하고 남은 시간에 쇼핑이나 해야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뷔페 형식이었는데 일본 호텔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랐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쌀밥과의 만남이었죠. 뷔페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밥부터 담았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흰 쌀밥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그 순간 제 미각에 충격이 왔습니다. 한 숟가락 쌀밥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입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 적당히 찰지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 이건 분명 평범한 밥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죠? 진짜 맛있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지나가길래 물어봤어요. 이 밥은 특별한 쌀인가요? 무슨 고급 품종이라든지.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국산 쌀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요즘 AI 재배 시스템으로 키운 일반 쌀이죠. 그냥 일반 쌀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일본의 고시히카리보다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쌀이라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AI 재배 시스템이요? 그게 뭔가요? 아, 요즘 한국 농가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물 주는 시기, 비료 양, 수확 타이밍까지 다 결정해서 쌀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가실 박람회에 가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원래는 그냥 형식적인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AI로 쌀을 재배한다니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입구에서 등록을 마치고 들어가자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죠. 로봇 기술, 드론, AI 시스템.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건 스마트 라이스 파밍 시스템이란 부스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벼의 성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해줍니다. 물의 양, 햇빛 노출 시간, 영양분 공급량을 AI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조절하죠. 덕분에 5년 전보다 생산량은 30% 증가했고 쌀의 질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의 농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기계화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AI와 결합된 첨단 시스템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일본 분 같은데. 네, 맞아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관심 있으세요? 네, 아침에 호텔에서 먹은 쌀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직원이 AI로 재배한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시스템으로 재배한 쌀이 서울 시내 호텔 대부분에 납품되고 있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기쁩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부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스크린이 있었고 실제 논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게 다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자신의 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첨단 기술로 재배하면 쌀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최근 쌀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 질문에 엔지니어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초기 설비 투자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크게 줄고 생산 효율이 높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죠. 한국에서는 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그게 사실일까? 검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호텔 근처 대형마트에 들어갔어요. 식품 코너로 가서 쌀 가격을 확인했죠. 10kg에 2만 원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가격의 거의 반값이었어요. 게다가 다양한 품종과 포장 단위가 있었죠. 4kg, 10kg, 20kg. 소비자 선택권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단위인 4kg 쌀 한 봉지를 들어 계산대로 향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일본에 계신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쌀 진짜 싸고 맛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화면 속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쌀이? 정말? 맛은 어때? 우리 고시이카리만 하겠어? 솔직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향도 좋고 식감도 훌륭해요. 게다가 가격이 일본의 반도 안 돼요.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설마. 그럴 리가.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자부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 농업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AI를 활용해서 쌀을 재배한대요. 내일은 실제 농장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구입한 쌀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장지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QR코드도 있어서 스캔해봤더니 이 쌀이 재배된 농장 정보와 재배 과정, 품질 검사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소비자 신뢰도 훨씬 높아지겠네. 다음 날 박람회 일정 중에 실제 스마트팜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대규모 농장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쯤 이동했을 때 창밖으로 넓은 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유리로 된 관제실 같은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여기는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반경 10km 내 모든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물 공급, 병충해 감지, 생육 상태 점검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 실제 논을 구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논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자동화 기기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자동 모내기 로봇입니다. 인력 없이도 모내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 드론 스테이션이에요.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해서 논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저는 감탄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의 농촌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죠. 농장 견학을 계속하면서 더욱 놀라운 기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자동화된 수확 시스템이 있었어요. 벼가 완전히 자라면 AI가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자동 수확기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 데이터, 벼의 성숙도,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항상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농가들이 아직도 허리를 굽히며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기계화는 되어 있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수확한 쌀은 어떻게 가공되나요? 저쪽에 있는 건조 가공 센터로 바로 이송됩니다. 거기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건조, 도정, 선별, 포장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죠. 전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인력이 거의 필요 없어요. 건조 가공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첨단 공장 같았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쌀이 이동하며 여러 공정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자동 선별 시스템이었어요. 이 장비는 각 쌀알을 스캔해서 크기, 색상, 모양을 분석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쌀은 자동으로 걸러내죠. 덕분에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안내자가 소형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선별되는 쌀의 품질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불량률이 0.01% 미만이라는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견학을 마치고 다시 박람회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적 공통점이 있지만 농업 기술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다양한 농업 기술 부스를 더욱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수경재배 시스템, 수직 농장, 식물 공장 등 미래 농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관심은 여전히 쌀 재배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 한국의 쌀 수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쌀 수출량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고품질 쌀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쌀이 일본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나요? 부스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수출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우려가 생겼습니다. 만약 한국 쌀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농가들은 어떻게 될까?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농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일본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전통만 고집하다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박람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저에게 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쌀 문화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웃나라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출국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조식에서 그 맛있는 밥을 한 번 더 먹고 싶었어요. 밥을 한 그릇 가득 담아 조용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당분간 이런 밥을 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네.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 수집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특히 쌀 재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담았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회사로 직행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장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기술들을 봤습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팀장님은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기에는 여러 장벽이 있을 거야. 비용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농가들의 저항이 클 테니.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쌀값 상승과 농가 인력 부족 문제로 고통받아야 하나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농가 박람회가 열려. 거기 가서 내 생각을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르지. 일주일 후, 저는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농가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역 농민들이 모여 각자의 제품을 전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어요. 농민 대부분이 50-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한 농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40년 넘게 쌀 농사를 지었소. 하지만 요즘은 정말 힘들어. 인력은 없지, 비용은 오르지, 쌀값은 불안정하지. 게다가 이상기후까지 겹치니 예측이 불가능해졌소.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본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AI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대규모 농장에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 같은 소규모 농가는 그런 투자금도 없고 기술을 배울 여력도 없어. 정부 지원도 시스템도. 우리는 다 놓쳤지. 다른 농부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체념의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자녀들이 농업을 이어받지 않아 농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박람회를 둘러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우리는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농가 박람회에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엄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나미야,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단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세월 같은 방식으로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는. 엄마와의 통화 후, 저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제 보고서가 꽤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늘 느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어요. 다행히 일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제가 한국에서 맛보았던 그 쌀을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AI 친환경 쌀. 몇 번의 클릭 끝에 원하는 상품을 찾았습니다. 10kg 한 포대의 가격은 일본 쌀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배송비를 포함해도 훨씬 저렴했죠. 고민 끝에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포대만. 엄마랑 나눠 먹고 싶어서. 주문 완료 메시지가 뜨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어요. 마치 조국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깔끔하게 포장된 쌀 포대가 보였어요. 포장에는 QR코드가 있어 스캔해보니 이 쌀이 재배된 농장 정보, 수확, 일자, 품질 검사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주말에 엄마를 초대해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쌀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특별한 쌀을 구했다고만 했죠. 밥솥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집안에 퍼지는 향기가 벌써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쌀이니? 향이 정말 좋은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비밀을 유지한 채 밥을 푸는 척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엄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이내 감탄으로 바뀌었죠. 이게 쌀이라고?
향이 다르네. 식감도 정말 좋고. 이런 쌀은 처음이야. 엄마가 계속해서 밥을 먹으며 감탄할 때 저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 없어 실토했습니다. 사실, 이거 한국 쌀이에요. 엄마가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한 반응이었습니다. 알아.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어. 우리 쌀과는 분명 달라. 근데 정말 맛있네. 엄마의 솔직한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한국에서 본 농업 기술,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할 텐데.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농협에 얘기해볼까? 그날 저녁, 우리는 늦게까지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AI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지역 농협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제 보고서 내용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변화를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방송국 출연이 결정된 후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말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괜찮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방송 당일 지역 뉴스의 농업 특집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는 먼저 최근 쌀값 폭등 문제와 일본 농업의 위기에 대해 언급했어요. 이토 나나미 씨는 최근 한국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AI, 드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쌀의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품질은 어땠나요? 일본 쌀과 비교하면.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쌀, 일본 쌀보다 맛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말을 더 들어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AI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유지하고 센서로 벼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해요. 물, 영양분, 햇빛까지 완벽하게 제어하죠. 그리고 수확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신선도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구매한 한국 쌀에 대한 이야기, 엄마와 함께 먹어본 경험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관심을 보이며 경청해 주어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적인 농법에도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마이너스 인력 부족, 비용 상승,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송은 30분 정도로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SNS에는 제 인터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비판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농업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기술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 한국 쌀이 정말 그렇게 맛있다면 나도 구해보고 싶다. 방송 이후 지역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며 강연을 요청했어요. 회사에서도 농업기술연구팀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 내 한국쌀 직구 문의가 급증했다는 뉴스였어요.
제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국 쌀을 구매해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한 달 후 엄마의 작은 농장에 첫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스마트팜은 아니지만 작은 시작이었죠. 엄마는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스마트폰으로 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흥미를 느끼셨어요. 나나미야, 이게 미래인가 보다. 나도 변해야겠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그저 한국 출장에서 맛본 쌀 한 숟가락의 경험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일. 그 첫 걸음이 바로 제가 먹었던 그 맛있는 한 숟가락의 쌀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한국 쌀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한 일본인 여성 나나미의 시선을 통해 한국 쌀의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에겐 단순한 출장이었지만 그곳에서의 밥 한 숟갈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의 쌀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기술의 혁신, 전통의 정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나나미에겐 그게 바로 한국 쌀이었고 그 작은 깨달음은 가족, 지역, 일본 농업 전체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변화는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맛있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의 쌀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짜 미래를 바꾸는 시작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